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에서 오픈소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진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해 하시고 상황 변경에 의해서 여러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생태계로 들어오면서 쿠버네티스라는 이런 신규 솔루션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를 활용해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어떻게 이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주제를 다뤄봤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대면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런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행해왔던 흔한 SI의 개발 환경입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 환경 자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에 큰 화두를 던진 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죠. 그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에 불어닥치면서 저희 회사 내에서 개발 환경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재택근무를 작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 재택근무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뭐 영업부터 시작해서 개발, 엔지니어들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는데 멘텍에서 소프트웨어 계속 개발 가능한가요? 기술 지원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지장 없다. 오히려 생산성이 더 늘어났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길래 생산성이 많이 늘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비대면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솔루션화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화된 재택근무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지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개발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SI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에서 많은 발주를 올해 또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모이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SI들이 개발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일상화된 재택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성 높은 비대면 개발 환경을 쿠버네티스라는 이 신규 솔루션을 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 환경을 꾸릴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 특히 비대면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닷컴, 물류 이 회사들은 오히려 요구사항이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수십 배 이상 더 늘어났다고 듣고 있고요.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류와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죠. 거의 뭐 대박 친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전문 개발자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특히 그 IT 기업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이 특수상을 맡다 보니까 거의 이 전문 개발자들 진공 청소기로 가지고 흡수하듯이 거의 인원들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 엔지니어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더욱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가 모여서 그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모임 자체가 이제 금지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딜레마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까? 저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데브옵스를 구축하라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환경으로 데브옵스 환경을 2014년도부터 저희가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구축할 당시에는 뭐 크게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다. 물론 이제 컨테이너의 특징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이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줄까라고 뭐 측정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작년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컨테이너 기반의 데브옵스가 어마무지한 큰 생산성의 향상과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높은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으로 꾸렸을 시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데브옵스 환경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비대면으로 이를 시행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요, 바로 개발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립하고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데브옵스를 구현을 한다, 비대면 환경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그러면 자꾸 솔루션만 나열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먼저 정립하고 목표 지점을요, 솔루션 도입을 목표 지점으로 삼지 말고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핵심적인 어떠한 역량을 여기에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수작업을 해왔던, 흔히 이제 몸빵 삽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를 다 자동화하는데, 어떠한 프로세스가 우리가 몸빵과 삽질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성공적인 비대면 개발 환경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브옵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현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브옵스를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솔루션, 특정한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데브옵스는 어떤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개발자와 IT 전문가 간의 어떤 소통과 협업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방법론, 바로 이론, 이것이 바로 데브옵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데브옵스의 목적은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할 때 배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또 확장하는, 이거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솔루션, 특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데브옵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포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완수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데브옵스입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립된 거를요, 여러분들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이 프로세스들 있죠, 이거는 저희가 2011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형상 관리를 어디다 저장하고, 그리고 뭐 어디서 빌드를 하고, 배포는 뭐 어느 주기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배포할 거고, 또 중간중간마다 또 테스트 관련한 프로세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자동화할 거냐,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거냐, 협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립이 되고 나서 이러한 정립된 프로세스를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정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이런 프로세스를 외부 어떤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정립을 했었을 때, 이 컨설팅 업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의 99%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다가 그 중에 거의 100% 가까이는 정착하는데 다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프로세스가 정착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 됐다 보니까 과거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를 이런 데브옵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개발을 해라, 그렇게 되게 됐을 때 과거의 어떤 슈퍼 개발자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자체, 나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 그러죠. UX 자체가 바뀌게 됐을 때 의외로 많은 개발자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런 특히 슈퍼 개발자들, 핵심이 되는 개발자의 반발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게 됐을 때 어떤 개발 자체가 완성이 안 되거나 개발 자체가 실패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프로세스 자체를 정착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했더라라고 컨설턴트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프로세스 정착하는데 그래서 3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굉장히 많은 또 투쟁을 해왔고,
한 4년째 되니까 그때부터 이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모이지 않더라도 비대면 환경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생산해내는 이러한 효과를 크게 본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립과 정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쿠버네티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툴이 제가 봤을 때는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데브옵스를 우리가 구축하고 했었을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인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개발된 소스를 어디다 저장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특히 SI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보면 이러한 소스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외부의 개발자나 프리랜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대부분 어떠한 그 형상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Git과 SVN과 같은 형상 관리 쪽에다 저장하게끔 어떤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 소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런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스 레파지토리를 반드시 구현을 하고요. 외부 개발자가 이 소스 레파지토리에 개발된 소스를 저장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강제적으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개발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그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여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형상화해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배포하고 빨리 서비스를 확장하고 빌드 배포에 대한 어떤 표준화를 정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들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개발을 하게 했을 때 개발 산출물을 컨테이너 형태로 많이 산출물을 내놓는데 그러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나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 그 다음에 개발된 산출물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 레파지토리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프로젝트의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 레파지토리가 더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 형태로 우리가 다 매니지먼트를 하게 된다면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는 툴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리고 빌드, 테스트, 그리고 컨테이너로의 어떤 병합, 그리고 서비스 배포를 함에 있어서 이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개념이 바로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개발 언어에 대해서 다수의 CI 파이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포를 하게 되고 또 이 소프트웨어가 버전 업그레이드 될 거잖아요. 그죠? 버전 업그레이드 됐을 때 버전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배포와 버전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러한 또 CD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또 협업 도구들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로 백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개발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클라이언트 단에 해당되는 개발자들이 원격지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원격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거냐? 이거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원격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웹 기반의 ID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VDI 환경으로 제공해 주거나 두 가지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가장 적합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웹 기반의 ID를 통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VDI로 접속을 해서 개발하는 환경으로 현재 많은 기관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웹 ID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접속 도구가 웹브라우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디바이스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 기반으로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개발 소스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Git, SVN과 같은 형상 관리를 강제로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공하지 않고 개발자 당신이 알아서 개발 툴을 가져서 개발하세요 이래버리면 그 소스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개발자의 PC에 저장이 되겠죠. 소스 보안에 대한 유출이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 서버에 형상 관리 도구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단에서 필요한 사항은 웹 아이디 서버인데 요즘 이제 이걸 다 컨테이너 형태로 쉽게 제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VDI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클라이언트 접속 도구는 VDI 클라이언트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 PC에 VDI 클라이언트를 또 깔아줘야 되는 이런 또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요게 VDI가 현재는 다 윈도우즈 환경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제약이 반드시 따릅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깔릴 수 있는 어떤 PC 환경이어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 윈도우즈 환경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다른 OS 환경에서도 윈도우즈 VDI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VDI 자체의 어떤 그 OS 환경은 다 윈도우즈입니다. 근데 요즘 개발자들 같은 경우 윈도우즈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단에 어떤 OS 제약이 따른다는 거. 요게 또 VDI의 또 장점이 아닌 그 단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VDI라 하더라도 모든 개발된 소스는 서버 단에 저장될 수 있도록 또 강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뭐 여러분의 니즈나 아니면 여러분의 예산 상황이나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웹 아이디로 구성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좀 저렴한 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대신에 성능 면에서는 사실 VDI 환경으로 접속하는 게 성능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웹 아이디로 접속한다 하더라도 성능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많이 클라이언트 단 쪽에서 고객 측에서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백다운 환경을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환경에 대해서 뭐 서버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은 뭐 마스터 노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마스터 노드 자체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배포, 그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부분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는 반드시 고가형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중화 혹은 3중화 이렇게 마스터 노드가 VM이든 아니면 물리 환경이든 이렇게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노드에서는 여러 가지 툴들을 올리는 것들을 다 인프라 노드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프라 노드를 별도로 안 두고 워커 노드에 분산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성능이 좋은 환경을 꾸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노드를 2대 이상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주로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를 위한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다음에 싱글 사이언이나 SSO 이런 것들 요소들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인프라 노드는 뭐 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알러스를 날리거나 아니면 로깅을 위한 엘라스틱서치 구성, 그다음에 빌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노드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올리기 위한 즉 개발된 산출물을 배포하기 위한 어떤 환경들, 테스트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워커 노드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상 관리를 위한 Git과 SVN과 같은 이러한 소스 레파지토리 서버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전부 다 VM 환경으로 다 꾸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예산이 되면 물리 환경으로 이렇게 또 꾸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비대면 개발 환경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스터가 필요하고 인프라 노드가 필요하고 워커 노드 최대한 서버 세대 이렇게 쿠버네티스 단에서 필요하고 그런 형상 관리를 위한 서버 또한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부 구성 스태트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드 배포 환경으로 뭐 젠키스와 같은 이런 툴들 많이 쓰고 있고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헬름 차트 같은 뭐 외부 헬름을 연동하든 아니면 내부에다가 헬름 차트 또 여러분들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컨테이너를 저장하기 위한 레파지토리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 뭐 저희 회사는 이제 아코디언과 같은 이런
파스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것들 관리를 해드리는 걸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SS를 위해서 키클락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MSA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개발을 또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게 될 텐데 이럴 때 필요한 또 이스티어 같은 이런 스택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중앙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로깅을 위해서 뭐 일라텍서치 그리고 데이터를 시계열로 모니터링한 정보를 저장했다가 보여주기 위한 뭐 인플럭스 DB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는 어떤 모니터링 툴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프로메테우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가지고 또 인프라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위해서 또 뭐 스카우터 같은 또 훌륭한 오픈소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APM까지도 다 모니터링 생태계로 넣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통신을 위해서 인그레스 노드를 또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인그레스 노드는 실제로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 워크 노드를 뭐 몇 개 지정을 해서 인그레스 노드를 또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노드도 여러 가지 인그레스가 또 존재를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뭐 엔진엑스나 이스티오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그레스 노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는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개발자가 형상 관리에 맨 처음에 코드를 저장을 할 겁니다. 소스 코드를 저장하면 이를 가져와서 빌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빌드하기 전에 이 코드가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코드 인스펙션을 또 돌리는 어떤 테스트를 돌릴 겁니다. 이런 테스트 툴을 돌릴지 말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빌드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코드를 발견하고 이를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수정이 완료가 됐고 코드 인스펙션을 돌려서 문제없는 것을 승인을 통해서 빌드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빌드가 끝나면 이걸 일단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 빌드를 또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드가 완료된 거를 서버 쪽에다가 테스트계 쪽에다가 배포하는 이러한 어떤 환경 프로세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설계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적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비대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했던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 대비 생산성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도표를 저희가 어떤 고객사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물리 환경을 구축했을 때 총 합계를 내보니까 29.5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 환경 자체를 구축하고 구축된 상태에서 어떤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샘플 개발을 해봤었을 때 29.5주가 소요됐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가상화 환경으로 해보니까 이게 20.7주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보니까 16.2주 이 정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상화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갔었을 때 생각보다 생산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개발 계획 수립하고 예산 배정은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은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빼고 생각을 해보면 가상화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생산성 향상이 거의 7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개발 환경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생성하는 거,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VM을 생성하죠. 컨테이너는 그냥 컨테이너를 생성하는데 이게 뭐 0.5주가 걸리느냐, 즉시 걸리냐. 즉시는 수십 초일 수도 있고 수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특히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때 가상 머신만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개발자가 필요한 미들웨어나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 이런 걸 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어떻습니까? 미들웨어나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그 컨테이너 환경 자체를 그냥 할당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개발하는 거는 뭐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QA하는 환경. 여러분들 물리 환경이나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요, QA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과거에 저희 회사의 어떤 매니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HA나 TR을 모니터링 해주고 중앙에서 관리를 해주는 매니저 서버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럼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고객사의
어떤 서버 단에서는 우분투 리눅스가 깔려있어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웬걸요? 저희 고객사 방문을 하니까 우분투 리눅스가 아닌 다른 리눅스 배포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뭐 센토스나 뭐 레드햇이나 아니면 오라클 리눅스나 페도라나 수세 리눅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우분투 기반으로 개발한 거를 고객사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 OS 배포들은 전부 다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JDK 1.0으로 개발했는데 고객사는 또 1.8을 써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환경으로 다 컨버전을 해야 돼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QA 테스트를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OS 배포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다중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그리고 가상 환경이다 한다면 또 하이퍼바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QA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컨테이너인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이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돌 수 있는 우분투 환경, JDK 1.0 환경을 그대로 담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OS 배포판이나 다른 환경으로 컨버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개발된 결과물을 즉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A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러한 또 효과를 컨테이너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에 모든 개발 환경과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징 환경을 컨테이너로 전부 다 이관하고 나서부터 QA 비용이 7배가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크나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이점을 바로 쿠버네티스 기반의 개발 환경,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개발 환경이 이러한 이점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팬데믹, 코비드 19,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팬데믹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발 환경 어떻게 구축할지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즉시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컨테이너 환경으로 여러분 꼭 구축하셔서 비대면 개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발 생산성을 10배 혹은 100배 이상 높이는 그런 스마트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션을 다 마치도록 하고 감사드립니다.